안녕하세요. 나주겜입니다. 2019년 1월 11일 금요일 매수매도 약하로 들어왔고요. 일단 시장 종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른 종목이 더 많았네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오른 종목이 더 많았고, 오늘도 역시나 비차익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상방으로다가 올릴 수 있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계속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이거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비차익 순매수 같은 경우는 여기 차익 순매수가 있고 비차익 순매수가 있는데, 비차익 순매수 같은 경우는 이게 프로그램 매수예요. 차익 순매수나 비차익 순매수나 전부 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한 매수인데, 제가 항상 비차익 순매수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 비차익 순매수가 플러스가 나오면 주가를 갖다가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국내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주체가 개인이 아니고 기관과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기관과 외국인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매수를 이만큼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전부 다 프로그램으로 이용해서 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100% 신뢰할 만한 지표는 아니지만, 우리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서 내가 기관이나 외국인이고 종목도 여러 개고 여러 사람이 일을 하는데 자기들도 밥도 먹어야 되고 점심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일이 수작업으로다가 매수와 매도를 갖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수치를 갖다가 보고선 그래도 자금이 유입이 되는 부분을 보고자 해서 시황을 파악할 때 제가 요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차익 순매수는 뭐고 비차익 순매수는 뭔데 제가 차익 순매수를 더 설명을 드리냐면, 차익 순매수 같은 경우는 선물과의 현물과의 차익으로다가 발생되는 금액을 가지고 매수하는 걸 차익 순매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비차익 순매수는 프로그램 매수인데 선물이나 옵션과 관계없이 순수 프로그램 매수를 갖다가 비차익 순매수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차익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설명을 드리진 않고 비차익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차익 같은 경우는 약간 쉽게 말하면 속임수를 쓰거나 이제 수익이 난 금액을 갖다가 넣었다가 다시 빼고 뭐 이런 것들에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둘 다 플러스가 나오는 거는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인데, 차익보다는 비차익에 조금 더 비중을 보고 시황을 파악하실 때 보시면 조금 더 도움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도 제가 차트를 그렸었죠. 근데 그렸던 것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맞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송에서 제가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치고 올릴 것이다. 근데 내리는 것까지는 맞았는데 치고 올리는 것까지는 제가 예상했던 부분까지는 않았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는 2100선을 이번에 다시 매물을 갖다 건드리러 간다라는 거에다가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2100선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폭탄 드랍을 한번 시원하게 빼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를 하고 보셔야 됩니다. 왜 또 그런 생각을 했냐면, 개인들 선물 매수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개인들 같은 경우가 어쨌든 뭐 선물하는 사람도 있고 이 현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현물 같은 경우는 다 털었죠. 근데 선물에서도 개인이 수익 나게 놔두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것 같으면 또 이것도 털어낸단 말이에요. 이것도 털어내고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이 개인이 선물을 갖다가 매수를 하고 이렇게 선물을 갖다가 매수를 하고 이러고 있을 때는 안 올려줍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들이 또 달러도 매수하고 있는데, 달러도 매수하고 있어서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죠. 조금씩 내다 팔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이 달러가 떨어지면 외국인이 환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국내로다가 자금이 유입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떨어지면 외국인 자본이 유입이 되면서 주가를 갖다가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도 오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는 전체적으로다가 플러스로다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전부 매도를 하면서 상승의 폭이 좀 이렇게 제한이 됐죠. 조금 적게 올랐는데, 이게 뭐가 있었냐면, 또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제약 바이오 쪽 종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JP모건 컨퍼런스도 끝난 마당에 사실상 뭐 그렇게 올릴 만한 그 내용도 없고 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그쪽이 좀 많이 빠졌었죠. 제약 바이오 쪽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다가 지수는 올랐지만 그 부분에서 이제 제약 바이오 부분에서 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폭탄 드랍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 제가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또 맨날 그냥
설명만 드리니까 이제 새로 보시는 분들은 옵션은 또 뭐냐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현물의 파생상품이 선물이고 또 현물의 파생상품 중에 옵션이라는 게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세히 보실 거면 여러분들이 검색기를 사용해서 이제 찾아보시면 돼요. 구글이나 네이버나 뭐 다음 같은 데로 검색을 하셔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선물은 현물에 대한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가격을 미리 결제하는 개념이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미래의 가격을 갖다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선물을 매수한다라는 거는 미래의 현물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베팅. 그러니까 선물이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는 현물도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지수를 상방으로다가 베팅을 하면 지수가 올라갈 거란 얘기고, 이거를 하방으로 이렇게 베팅을 하면 지수는 내려갈 거에 베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콜옵션이랑 풋옵션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하나의 상품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레버리지가 상당히 높은 상품인데, 콜옵션 매수는 그냥 선물이랑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선물이랑 연결해서 보셔서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상방에 베팅을 한다라는 거고, 풋옵션을 매수를 한다는 거는 하방에다가 베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방에 풋옵션을 매수했다라는 건 하방에 베팅했다는 얘기고, 콜옵션을 매수했다라는 건 상방에 베팅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런 따로따로 베팅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양매수가 나오고 이렇게 양매도가 나오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에는 양매수를 하는 경우가 더 수익이 많이 나고요. 주가의 변동성이 적을 때는 이 양매도를 하는 전략이 더 좋습니다. 최근에 양매도 전략으로다가 제가 계속 옵션 전략을 취한다고 했었죠, 외국인이. 근데 지금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나서 양매수 전략으로다가 바꿔놨기 때문에, 조만간에 요게 좀 크게 물량이 나온다고 하면 고점에서 이제 찍어서 내리는 힘이 좀 강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한두 번 들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선물이랑 옵션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직접 선물이랑 옵션을 여러분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선물, 옵션 이런 파생상품에 의해서 이 현물의 가격이 결정이 되고, 사실 현물의 가격에 의해서 선물이나 옵션의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건데, 이게 웃긴 게, 선물이랑 옵션을 통해서 현물의 가격을 갖다 결정을 하려고 이 세력들이 작업을 해요. 이 세력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매수의 주체라고 하는 기관, 외국인,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세력들인데, 그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까지는 크게 손을 대지는 않고요. 거의 현물이랑 선물 정도만 가지고 작업을 하고, 옵션 같은 경우를 하시려면은, 요건 이제 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있어야 돼요. 이게 보증금도 커야 되고 장기로 들고 갈 수도 없는 상품이다 보니까, 옵션 같은 경우는 하시기는 좀 그렇지만 개념 정도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콜옵션도 매수와 매도가 있는 거고, 풋옵션도 매수와 매도가 있는 겁니다. 하방도 베팅할 수 있고 상방도 베팅할 수 있고, 선물도 마찬가지고, 현물은 우리가 지금 매수 매도하는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올라야만 수익이 나는 구조라면, 선물이랑 옵션 같은 경우는 오르는데 베팅하면 올라도 수익이고 내리는데 베팅하면 내려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관이랑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다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현물만 가지고 주식을 할 거라는 생각을 갖다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이게 제가 또 앞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고,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면 요거는 직접 좀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이거를 갖다가 저도 학교 다니면서 옵션에 대해서 배울 때 정말 어려웠거든요. 이게 뭔 소리 하는 건가 그랬는데, 제가 실제로 해보고 이제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선 이제 보다 보니까, 실제 실물 경제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이해가 된 부분이었고, 이해를 하시려면 조금 이제 개념을 정립을 하시고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나중에 제가 했던 얘기들이, 이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구나라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시황을 어느 정도는 맞춰가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국내장 끝날 때까지만 해도 마이너스였는데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죠. 그러면 아직 이제 미 장도 오른다고 하고 국내 지수도 야간 지수 살짝 오른다고 하면, 이제는 2100선이 가까워 왔다. 2100선을 이번에 이제 월요일날이나 다음 주쯤에 한 번은 찍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의 방향성을 보고 대차의 방향성을 본 다음에 주가가 내려갈 건지 올라갈 건지는 또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종합시장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면, 자,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어제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자, 주가가 만약에 갭이 상승해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아래쪽을 찍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공이 나올 거라고 제가 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그래서 2100선까지 가능하다. 대차도 감소를 했고, 어제 대차 확인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제 대차가 감소를 했습니다. 자, 아니, 대차도 일단 보고 올까요? 지금 시간이 대차는 직접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고선 제 방송을 보시는 시간대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확인을 하세요. 여기 보면은 숫자로는 1061이라고 치시면은 나오고, 아니면은 검색창에다가 대차 거래 이런 식으로 치면 대차 추이가 나옵니다. 거래 추이. 이건 전체적인 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개별 종목은 대차 거래 내역에 가서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 대차 같은 경우는 개별로다가 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잘 맞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대차가 중요했다고 했던 게 뭐였냐면은, 대차는 보합권에서 볼 때 더 중요하다. 오르면 당연히 대차는 증가를 하고, 그러니까 대차가 주가가 오르면 대차는 증가를 하고, 주가가 내리면 대차를 감소한다. 이게 기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 보합권이었기 때문에 보합권에서 대차가 감소를 한다고 하면 어쨌든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좋다 그랬는데, 어제 주가가 보합권이었는데 대차가 많이 감소를 했죠. 근데 실질적인 대차 금액은 크게 감소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량주라든지 큰 것보다는 조금 짜잘한 종목들, 이 수량이라는 게, 이 대차 잔고는 그래요. 대차 잔고는 이 여기서 대차에서 세결 수량에서 상환 수량을 갖다가 뺀 금액에다가, 그러면 이제 대차 증감이 나오죠. 거기에다가 이제 남은 수량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주가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 있으면 대차는 그냥 증가를 해요. 주가가 오르면 대차가 증가를 하는 거고, 근데 주가가 내리면 그냥 내리는 거예요, 이 금액은. 근데 이제 여기서 큰 종목들, 대차, 이 수량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어떤 종목을 갖다가 상환을 했느냐, 어떤 종목을 빌렸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수량의 크기보다는 대차 금액이 어느 정도 감소를 했는지. 그래서 이걸 자주 보다 보면은 그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합권인데 요 정도가 평소에 감소를 했었는데, 이 금액이 유독 많이 증가를 했거나 유독 많이 감소를 했을 때, 이럴 때를 보는 거죠. 수량이 그냥 증가를 해서 한 게 아니고, 주가가 오르지도 않았는데, 많이 전체적인 지수가 오르지도 않았는데, 대차 금액이 오버해서 금액 증가한다거나, 뭐 너무 내려갔는데 이건 오버해서 줄었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선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어쨌든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주가가 어제 제가 2100까지 지금 요거까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 맞았고, 어제 제가 그 다우존스 차트 설명드리면서 요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만큼 구간이 아직 남아있죠. 이만큼 구간이 남아있는데, 요게 다음 주 중에 갭상승을 한다 그러면 매도예요. 갭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이제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게 맞는 거고요. 당연히 매도 포지션, 지금 대차가 증가해 있는 상태고, 어쨌든 오늘 대차 물량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가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대차가 증가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대차 물량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모인다고 하면 대차 물량을 위해서 이제 쏟아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물량을 갖다가 제가 예전에 이 매물대를 건드려줘야 된다 그랬는데, 이 매물대를 갖다 아직도 안 건드려줬다 그랬죠. 이 위에 있는 매물대들, 이 매물대 아직 안 건드렸습니다. 이 매물대 살짝만 건드려서 실질적으로 건드린 거 별로 없어서 2100선입니다.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올라가서 요 매물이 이제 얼마나 강력한가를 한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올라갈 겁니다. 여기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뭐 갭으로 상승을 하든 아니면 여기 뭐 요 정도쯤에서 시작을 해서 요 구름대 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든, 아마도 매물대를 건드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꼭 건드린다고 해서 이제 종가가 그렇게 끝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간에 수급의 흐름을 봤을 때 올라가더라도 항상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미장이 오늘 뭐 상승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오른다고 하면 뭐 요 정도쯤에서 시작을 하겠네요. 요 정도쯤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많아 보고, 뭐 개파락을 하거나 특별히 그럴 만한 내용도 없고요. 현재 트럼프가 미중 무역 회담에서 자신들의 유리한 위치를 어느 정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자신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적 발언을 했죠. 비둘기파적 발언을 하면서 금리를 갖다가 이제 올해는 인상을 갖다가 좀 제한적이나 안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일단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에도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달러라는 것 자체가 기축통화로다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다 보니 주가는 상승을 했고 아직도 그 파장은 남았습니다. 주말에 뭐 트럼프가 또 트윗에다가 이상한 얘기를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뭐 그러지만 않는다고 하면 주가는 다음 주에도 올라갈 가능성이 역시나 남아있고 실질적인 수급의 흐름에 의해서도 현재 좋은 상황의 수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들어오고 있고 약달러로다가 가고 있어서 국내 원화의 가치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느냐? 2100선까지는 일단은 갈 수 있다. 그리고 2100선에서 이 매물을 어떻게 건드려줄지 이제 그 과정은 수급을 보고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2100선까지는 올라가고 그 나머지는 뭐 여기서 꼬리 달든 뭐하든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고선 수급의 흐름을 보고 가자라는 거죠. 근데 오늘 물량이 대차 물량이 감소를 증가가 많이 하지 않았고 아니면 감소를 했다 그러면 더 좋아요. 감소를 했다 그러면 더 좋고 오늘 대차 물량이 증가폭이 많지 않다고 하면 아직은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 자금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 지금 최근에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쯤 가면 분명히 외국인들이 이제 한 번 또 약 올릴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처음에 1월달쯤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1월 17일쯤이라고 그때 아마 날짜까지 정해질 거예요. 그러면 얼추 이평선이 조금 수렴을 하는 시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평선이 올라오는 바람에 이제 21선도 살짝 이제 올라올 테고 얘는 올라올 테고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만나겠죠. 그 5일선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했다가 또 내려올 수 있겠네요. 그럼 요쯤에서 만나서 1월 17일 날쯤 그냥 날짜는 그때 제가 대충 그림 그려갖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쯤에서 이제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정해야 되고 그때 이제 대외적 변수와 수급의 방향을 보고선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하면 된다. 그 안에서는 왔다 갔다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제가 예상한 대로 지금 많이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를 갖다가 보는 것 자체는 그 종목을 보는 건 아니에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그 나름대로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뭐 물어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다가 뭐 어떤 종목은 어떻고 했는데 종목을 맞히는 것은 쉽지는 않고요. 그래도 볼 수 있는 부분은 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새로운 기법과 새로운 방법들로 인해서 이제 검색식도 계속 바꾸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6번 검색식을 제가 바꿨습니다. 아예 반등 캔들이라고 해서 이름을 지금 뭘로 정할지 몰라서 그냥 반등 캔들이라고 해놓은 건데 여기에서 이제 활성화되는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장중에 나와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살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요거를 갖다가 제가 놨던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오늘 LB세미콘 매수했었죠. LB세미콘 매수했고 뭐 칠판 보시면 신규 매수 우리 기술 투자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주식이라서 사실 안 살려고 했는데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빠져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은 잡아본 건데 오늘은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저점보다는 더 아래서 마감을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저점 매수는 살짝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오늘 매도한 종목들은 정말 잘 매도했죠. 그날 매도한 파인텍 같은 종목 상한가에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 빠졌죠. 상한가에 매도했고 특수건설도 거의 고점에서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KTCT, 루미마이크로, 고려시멘트, 뭐 동양물산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매수했던 것들도 이제 수익 실현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익 실현 때가 이제 거의 10%대가 또 왔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해놓고 이제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는 지금 5% 조금 안 되죠. 4점 몇 퍼센트 수익 실현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수익 실현을 한 거고요. 추가 매수한 종목은 LB세미콘이 지금 제 단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LB세미콘 올랐을 때 팔고 막 이렇게 했었죠. 매도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거기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약간 눌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매수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근데 살짝 아래서 끝났고 인스코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제가 수익 실현을 했었던 종목인데 그 남겨놨던 종목에다가 조금 더 그 단가 아래로 와서 추가 매수를 해서 이것도 이제 짧게 보려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전략 매도했던 종목은 다산네트워크스. 다산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5G 관련된 종목인데
이거를 오늘 매도할까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갈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매도를 하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 이게 이제 3년 연속 적자라서 잘못하면 또 이제 기간이 그런 만큼 이런 종목들은 이제 길게 가져가는 거는 조금 이제 어쨌든 수익을 실현해놓는 게 낫다. 그냥 끝내놓는 게 낫겠다라고 싶어갖고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 중에는 제가 분할 매도를 하는데 좀 비중을 크게 해가지고 분할 매도할 때 신경을 쓰는 종목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 연속 적자가 난 기업들 혹시나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기업들은 일단은 매도의 비중을 조금 더 키우고 있는 편이에요. 매도의 비중을 키우고 있는 편이고 뭐 삼성전자, 삼성전기,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 갖고 있지만 얘네들은 뭐 더 떨어져도 그냥 놔두면 돼요. 떨어지고 올라오든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 거의 이제 제가 제 평단 다 와 있고 삼성전자 약간 아래 있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아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얘네들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라든지 어떤 흐름을 보고선 매수를 해놓은 거고 떨어질 거를 각오하고 매수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2100선이 넘어가면 이제 수익권에 왔을 때 그거는 조금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비중을 좀 줄여놓고 다시 맥점을 잡아서 이제 전략을 갖다가 그렇게 세우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고 그리고 수급의 흐름 자체는 현재 상승 쪽을 향하고 있다. 뭐 이 기사들이 나오기 전에 이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였냐면 기사 예전엔 안 봤다 그랬죠. 제가 기사 같은 경우는 예전엔 안 봤었는데 기사를 봐도 수급의 흐름이 먼저 어쨌든 나와요. 수급의 흐름이 나오는데 이제 속임수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저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매수하고 매도만 하겠지만 그 세력의 주체들인 기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도 매도도 그리고 차익 거래도 할 수 있고 해지 거래 뭐 전략이 다양해요. 다양한 전략을 쓰기 때문에 사실 우리 보고 하라 그래도 그렇게 못합니다. 돈도 없고 그렇게 하려 그러면 보조금도 정말 많이 들어가야 되고 저도 지금 선물도 하긴 하는데 선물을 이제 가끔씩만 합니다.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는 선물로 방어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을 때는 굳이 선물까지 해가지고 제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일 같은 거 해서 수익이 조금 났는데 오일이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이 보시기에 상방으로 베팅했으면 먹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중에 움직이는 흐름을 보면 정말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장난 아닙니다. 그래갖고 최근에는 이제 선물을 지금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고 안 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안 하고 있고 선물만 가지고 이렇게 저도 하고 있는데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하락 방향을 향할 때 그거와 관련됐을 때 이제 그걸로다가 해서 저도 약간의 해지 거래 그런 것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보여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거는 단타 위주고 좀 초보이기 때문에 이론만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선물 거래한 지는 그렇게 오래가 되지가 않아서 방송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고 제가 최근에 그래도 나름대로 신경 써가지고 요 아래쪽에다가 노란색 자막으로 지나가는 거에다가 종목들을 올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요것들이 다 수익권에 왔었어요. 신대양제지 같은 경우도 올리고선 쭉 올랐죠. 그리고 CSA 코스믹 같은 경우도 어제 제가 사실은 시간외로다가 상한가에 팔려고 했는데 상한가가 안 와서 못 팔고 오늘 시가가 뜨면 팔아야지 그랬는데 시가가 안 떠갖고 못 팔았습니다. 못 팔았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지금 오늘 관심 종목에 올라와 있던 뭐 한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올랐어요. 자리가 좋아서 저는 한샘 좋았고 오스텝 인플라 같은 경우는 제가 적어놓긴 했지만 저는 이미 14% 정도 지금 수익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뭐 추가 매수하는 건 아니었고요. 메일력 같은 경우는 그냥 적어놓을까 말까 하다가 이게 제가 만들어놓은 검색식에서 어쨌든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적어놓는 거지 저도 여기다 적어놓는다고 해서 전부 다 매수하진 않는다. 그 중에 보고선 매수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일단은 설명을 오늘은 조금 다른 날보다 길게 했던 것 같은데 주말이니까 시간도 많으실 거고요. 내일은 또 여러분들이 질문 올려주신 걸 가지고선 제가 검색식을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